수업 시작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시대를 넘어서 혼란한 시기였죠. 그 혼란 끝을 내야겠죠. 그 끝을 낸 나라, 진나라를 공부하겠습니다. 진나라. 한은 지금 못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중국의 통일제국 진과 한 최초로 통일한 진을 우리는 볼 겁니다. 진 하면 생각나는 건 진라면이 생각나네요. 먹고 싶네요. 학습 목표입니다. 진의 중국 통일 과정을 말할 수 있다. 통일 쉬운 거 아니죠?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통일 한번 해보려고 완벽한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친해져 보려고 하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처음 통일한 나라가 진인데 이때 당시 대빵이 누구였냐? 시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통일을 하고 했던 정책, 통일 정책을 배울 겁니다. 교과서 216조 다 폈니? 이 강의 150명 중에 한 50명 제대로 들으려나? 끝까지 듣는 친구는 한 30명 되나? 여러분들 힘들어도 한 번씩 꼭 듣습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때 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때 들었을 때 들어봤던 것 같다. 그 정도는 해야죠. 교과서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진의 중국 통일. 진은 처음에는 서쪽 변방에 자리한 제후국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다. 여러분, 이 제후국은 왕 다음 애들이었어요. 봉건제도 하에서 왕이 지방 통치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제후였죠. 결국 진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 저번에 춘추 전국 시대에 주나라가 너무 약해지니까 주변 제후들이 나 왕할래. 그래도 주나라가 뭐라 못하니까 왕 해버리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을 하게 됐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저번 시간에 제자백가 또 공부했죠. 제자백가. 잘못 썼네요. 맞네. 제자백가도 우리 공부했었죠. 이 제자백가가 또 언급됩니다. 읽어보면 특히 진의 재상이었던, 그럼 재상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상황은 엄격한 법의 집행과 왕권 강화를 위해 개혁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엄격한 법의 집행, 여기서 알 수 있는 제자백가는 뭡니까? 유가? 무가? 도가? 법가? 답은 법이니까 법가죠. 법가를 도입해서 활용합니다. 농업 생산은 물론 군대에 나아가 공을 세우는 것을 장려, 세우라는 거죠. 좀 해! 이러는 거죠. 진은 이 같은 개혁을 통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높이는 데 성공하여 중국의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제자백가로 법가를 선택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법을 만들었다는 소리죠.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했냐? 나가서 싸우면, 공을 세우면 신분을 올려버리거나 돈을 많이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겠죠. 대신 거짓말을 해서 군대를 안 가거나 그러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바에는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워서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 죽자. 그러면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니까. 그래서 진나라 군대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엄격한 법 집행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손쪽 변방이라고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손쪽 변방 한번 보고 가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춘추 전국시대의 그림이에요.
여기에 진나라 보입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 여기. 여러분, 중국의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서쪽이 높습니까? 동쪽이 높습니까? 땅이? 땅의 높이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상류가 높으니까, 강의 상류가. 그래서 진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산이 많고 험난한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했다. 그 계기가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거예요. 진나라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법 집행 강조하면서 전국을 통일하게 됐다. 그렇게 기억해두고 교과서 마저 보죠. 마저 보죠. 이후 진은 시황제 때, 시황제 잠깐 체크해 두고요. 경쟁국들을 차례로 제압하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밑줄 쫙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였다. 기원전 221년. 이로써 오랫동안 분열되어 온 중국에서 새로운 통일국가가 출현하게 됐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시황제,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라고 말합니다. 진시황제가 자기가 주변의 왕들을 다 이겼죠. 그래서 자기는 왕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명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설명 나와 있는 자신의 호칭을 하늘의 신과 같은 존재를 뜻하는 황제로 바꿨고 자신을 첫 번째 황제라고 해서 시황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작 그 의미예요. 그래서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진시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묶어서 진시황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최초로 진시황제가 통일했다. 기억해 두고요. 기원전 221년이면 우리나라는 위만조선이 BC 108년에 망하니까 위만이 건너와서 이제 막 정착할 때인가요? 네. 아닌가? 위만. 우리가 한나라한테 망하죠. 거의 맞겠네요. 이 전국시대에서 혼란할 때 위만이 건너오니까 이제 고조선이 조금 발전할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약한 거. 진의 중국 통일. 배경이죠. 상황이 개혁했다. 사람 이름이에요. 상황은 엄격한 법을 집행했고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했고 군에서 공을 세우는 것을 장려했다. 그래서 진시황제 때 경쟁국을 하나하나 제압하면서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엄격한 법 집행. 넘어가죠. 시황제의 통일적 정책 217쪽입니다. 교과서 다음 페이지인가요? 읽어보죠.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는 이전의 왕이라는 칭호 대신 황제를 사용했다. 황제, 아까 언급했던 거 황제. 그래서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정책을 폈다. 그 이유는 뭐냐? 시황제는 주 왕실의 힘이 약해진 것이 봉건제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봉건제 기억납니까? 주나라 봉건제. 봉건제는 수도만 왕이 통치하고 그 주변 동네 멀리 갈수록 많이 보내는데 멀리 있는 동네들을 자기 동생이나 가족 중에 한 명을 보내줘. 또는 친구를 보내줘. 그런데 보낸 친구나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식이 다시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나와 내 동생이 처음에 지배를 할 때는 나와 내 동생은 사이가 가깝죠.
그런데 나도 죽고 동생도 죽고 그 다음 사람은 사촌지간이 되죠. 오케이? 얘 입장에서 얘는 작은 아빠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둘 다 죽으면 또 한 단계 내려가면 육촌지간이 돼요.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죽으면 내려가면 팔촌이 돼요. 그럼 이제 증조할아버지가 같은 애들이 되는 거지. 또 내려가면 10촌, 또 내려가면 12촌. 그렇게 점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 같은 가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촌수가 너무 멀어지니까 가족 같지 않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족끼리 내려가면 좋은데 가족끼리 내려가다가 이 한 공간에서 신하가 대빵을 죽이고 대장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가족도 아니죠. 그래서 엄청 먼 사람이 돼버려요. 그럴 때 주나라가 약해지니까 나머지 국가에서 아니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 가문도 아닌데 왜 내가 가서 도와줘. 그러다가 나도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안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주나라를. 그래서 진시황제가 저게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 읽어볼게요. 전국에 직접 관리를 줄글게요. 전국에 직접 관리를 보내 다스리게 하는 9년제를 실시합니다. 매번 관리를 보내는 거야. 올해부터 몇 년 동안 네가 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체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왕의 명령을 받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하란 대로 하겠죠. 그래야 승진해서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9년 이거 우리 한국사 때도 잠깐 나왔죠. 네, 이때 처음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옆에 추가 설명 있죠. 36개의 군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군. 군에 보내는 사람은 군수. 그리고 그 밑에 좀 작은 동네를 현이라고 설치해서 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설치는 관리를 보낸 거라고 선생님이 한국사 때 언급했는데 기억납니까? 군에 보낸 건 군수, 현에 보낸 건 현령,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합쳐서 수령을 보냈다라고도 한국사 때 언급했었죠. 네, 9년제 기억해 두고요. 사상도 법가 중심으로 통일합니다. 해보니까 법이 최고야. 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법 무서워서 농땡이 안 피우고 장난 안 치고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법을 좋아한 것도 아니죠. 유가, 목가, 도가 됐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또 탄압합니다. 이제 통일했는데 탄압하면 안 되는데 아쉽죠. 그리고 나라마다 달랐던 이거 네, 줄급시다. 문자, 화폐, 도량령을 하나로 통일하고 수레와 도로의 폭까지 맞춥니다.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두세요. 문자, 글자가 다 달라요. 조금씩. 남한과 북한도 지금 글자가 다르죠? 말도 다르고요. 그럼 만나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겠죠. 지금이야 나라가 다르니까 상관없는데 통일다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북한에 가는데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과거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는 제주도가 사투리가 심해서 제주도 가면 말을 많이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주도 사람들도 제주도 그 사투리를 많이 안 쓰니까 불편함은 없다고 하죠. 그래도 제주도 말도 어려워요. 어쨌든 나라마다 다르던 글자를 통일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나라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똑같죠? 북한 가서 돈 쓰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돈 안 받으면 어떡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다를 때는 해외 여행 갈 때 돈을 바꾸잖아요. 환전.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같은 나라면 당연히 돈이 같아야겠죠. 여러분, 저기 서울 갈 때 돈 바꿉니까? 그렇지 않죠. 네. 도량령은 뭔가를 측정할 때 쓰는 도구들을 말해요. 네. 무게 잴 때, 그리고 크기 잴 때. 예를 들면 자가 우리는 보통 30cm 자잖아요.
당연히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는 그 30cm가 그 2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금 거둘 때 옷감을 30cm로 잘라서 갖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요만하고 어떤 데는 요만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똑같이 바꿔준 거야. 네, 크기, 뭐 무게, 크기, 무게, 뭐 질량 이런 거. 우유를 1리터 갖고 와. 근데 1리터가 동네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통일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레, 도로의 폭은 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도로 보면 다 차들이 잘 다니죠. 그래서 차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도로 한 칸 이상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차들이 잘 지나가죠. 그런데 나라마다 길도 다르고 수레,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죠.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두 대가 만났을 때 당연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폭, 이 두 개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데 안 부딪힐 수 있게 항상 두께를 똑같이 일정하게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동할 때 문제가 없겠죠. 그럼 참고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핸들 위치가 다르죠. 네, 나라가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같은 나라에서 다르면 웃기잖아요. 네, 이해되죠? 길게 설명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밖으로는 북방 유목 민족인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뭐를 쌓았다? 네,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은요, 말 타는 애들이 말을 잘 타니까 싸움 잘한다고 설명했잖아. 그래서 진시황이 엄청 고생해요. 저기 흉노족이라는 애들 막으려고. 근데 결국 못 막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에이씨 그러면 못 쳐들어오게 아예 성을 쌓아버리자. 우리 동네에 쌓던 성을 국경에 쭉 깔아버리자 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 보면 흉노족이 말을 타고 넘어올 수 없도록 네, 이전에 성벽들을 연결해 쌓았다고 되어 있죠. 네, 이전에 성벽들을 연결해 쌓았다. 이 말은 네, 춘추 전국 시대에도 유목민들, 흉노족이 막 넘어오니까 그때도 방어하려고 성을 많이 쌓았어요. 나라마다. 그거를 하나로 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목민이 그렇게 싸움을 잘했어요. 우리 고려 조선 때 언급했었죠. 남쪽으로는 군대를 보내 영토를 확장했다. 남쪽은 만만하니까요. 유목민이 아니니까. 네. 죽어줄까요? 남쪽으로는 영토를 확대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진은 가혹한 통치와 계속되는 대규모 통치. 여러분, 가혹한 통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이죠. 예전에는 전쟁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엄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적용해버리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법도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등교하죠. 등교. 다다음 주에 여러분 월요일 9시까지 등교하세요 라고 했죠. 그때 안 오면 뭐 죽습니까? 안 죽죠? 근데 진나라는요. 몇 월 며칠까지 모여. 안 모이면 죽여버려요. 학교는 아니지만. 늦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전쟁도 끝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대표적인 게 만리장성. 그리고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무지하게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 만들어요. 자기가 어디 묻혔는지 경쟁자가 알게 되면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무덤 파헤칠까봐. 지금으로 치면 4대강 사업을 한 100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대강 사업을. 너무 간단한가요? 그리고 진시황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궁전도 엄청 크게 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고생했겠죠. 네. 그래서 이 공사할 때 모여라고 했는데 늦게 모이면 죽여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무섭죠. 그래서 시황제가 죽은 후 각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통일을 이룬 지 15년 만에 멸망합니다. 기원전 206년. 221년에 통일했었죠. 금방 망하죠. 그래서 좀 있다가 또 등장한 나라가 이제 한나라예요.
그래서 진나라, 한나라를 묶어서 우리는 배웁니다. 참고로 한나라는 길게 갑니다. 우리 고조선 때 나오죠. 그리고 네, 아니다.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약. 시황제의 통일정책, 네, 영토랑 네, 통일정책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밑에 역사 탐구부터 보죠. 아까 문자 통일하고 화폐 통일, 도량령 통일 설명했죠? 그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르던 글자를 말맞자, 편안하다, 안자 이렇게 고친 거예요. 말맞자가 다 다르잖아요. 글자가.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말.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다 하나로 통일했다. 화폐. 네. 다 달라요. 모양이. 네. 이게 이걸로 통일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뭡니까? 대표적인 돈은 달러죠. 달러. 미국 돈. 네. 도량형 아까 말했죠. 무게, 길이, 뭐 질량 같은 거, 길이, 부피, 무게. 네. 이걸 기준으로 네. 무게를 쟀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저울 알죠? 이게 이렇게 들어서 수평 맞추는 거. 이 저울을 올려놓고 이게 수평이 되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정해줬다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건 바가지예요, 바가지. 뜨는 거. 그러니까 한 바가지 퍼와 그러는데 한 바가지가 동네와 달라. 어떤 데는 요만큼 푸고 어떤 데는 요만큼 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쌀 풀 때 네, 정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요약해 봅시다. 얼른. 시황제 통일정책 왕 대신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전국에 관리를 파견했다. 무슨 제도 대신 봉건제 제도 대신 군연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법가를 좋아했다. 그래서 다른 사상은 탄압했다. 네, 기억해 두고요. 넘어갑시다. 문자, 화폐, 도량형 통일했다. 아까 말했죠? 두 번 말했네요. 네, 문자를 통일하다 보니까 네, 지방까지 황제의 명령과 법령이 이해가 가능해졌다. 말을 전화로 하는 게 아니죠. 글자 써서 편지로 보내니까 그거를 받으면 잘 이해했다. 이런 뜻이고요. 화폐, 도량령, 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상업이 발달했다. 아까 보여줬던 저울추, 바가지. 넘어갑니다. 네, 영토도 신경 쓰죠. 네, 흉노족 침입을 대비해서 만리장성,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만들고요. 남쪽으로는 영토를 확장했다. 그렇지만 무리한 토목공사와 강압 통치로 네, 기원전 20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금방 망하게 되네요. 네, 얼른 끝냅시다. 진은 땡땡땡 때에 이르러 경쟁국들을 차례로 제압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네, 답은 시황제죠. 답 보겠습니다. 네, 시황제. 다음 볼까요? 진에서는 전국을 직접 관리를 파견해 다스리게 하는 군현제를 실시했죠. 답 볼까요? 네, 군현제의 뭐 정반대라고 할 수 없지만 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다시 말하지만 봉건제도. 네, 여기까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출석 체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